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심리전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하리코프 공세를 두고 푸틴을 쓰러뜨리는 해머 한방, 곤경에 처해있는 러시아 등등 서구 미디어들은 온갖 승리의 서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심리전의 서사에 있지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리코프주의 오스콜 강의 왼쪽 강둑으로 쳐서 있으며 현재 그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리코프, 도네츠크, 루간스크 라인은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크라스니 리만은 우세한 우크라이나군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현재 확실한 것은 스비아토고르스크, 크라스니 리만, 얀폴, 벨로고롭카 축선이 새로운 러시아 증원 병력이 와서 우크라이나군을 세베르스키 도네츠크 라인 뒤로 몰아붙일 때까지 현 병력으로 충분히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리코프가 왜 그리 쉽사리 무너졌는지 의문도 풀렸습니다. 돈바스 민병대와 러시아군이 1000km나 되는 긴 라인을 방어하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나토의 정보기관은 이를 알아채고 정석대로 공격을 한 것이고 러시아군 역시 정석대로 물러난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온 정착촌에는 러시아군이 없었습니다. 경무장에 훈련이 제대로 안 된 로스크바르지아만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최소 5대1의 수적 우세로 공격해 들어왔고 러시아 측은 포위를 피하기 위해 후퇴했습니다. 밀고 들어온 지역에는 러시아군이 없었기 때문에 병력 손실도 거의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하리코프와 이지움에 남아있으면 대규모의 러시아 포병에 의해 분쇄될 것이 당연합니다. 군사 분석가인 콘스탄틴 시브코프는 우크라이나 전투부대 대부분은 현재 기반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며 러시아군은 그들을 개활지로 유인해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나토 용병이 운영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반년 동안 비축하고 훈련된 병력과 장비를 일회용품처럼 고기 분쇄기에 밀어넣었습니다. 이번에 그들이 분쇄되면 유사한 조직을 다시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리코프와 이지움의 푸시는 나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토는 죽기 살기 시기입니다. 나토는 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게 됐습니다. 실제로 전쟁에서 촬영된 여러 영상에서는 용병들이 영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특수군사작전의 목표는 영토 정복이 아닙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을 우크라이나 네오나치로부터 보호하는 비나치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입니다. 물론 그 개념이 바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밝혔듯이 동원령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카디로프가 이끄는 체첸 전사들이 공세 역할을 맡는 동안 수비를 원활하게 해줄 예비대 정도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점령된 영토에서 러시아 국민을 보호하며 비무장화 그리고 비나치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돈바스의 완전한 해방에 필수적인 이지움을 이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은 서구의 승리의 거대한 서사를 노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러시아군이 반년에 걸쳐 성취한 것을 불과 나흘 만에 무너뜨렸다는 선전에 양분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심리전 요소도 대폭 강화해 러시아군이 치명타를 맞아 이제는 회복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위 하리코프 대첩은 아주 시의적절했습니다. 동장군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데다 우크라이나의 여론 피로도가 가중된 상황에서 수십억 달러의 무기를 전해주는 동네에 기름을 쳐줘야 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리코프는 모스크바가 키예프에 대한 고통의 수위를 높여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동부와 중부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소 파괴였습니다. 러시아는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의 몇 개 화력 발전소를 박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졸제 절반 정도의 파워 그리드가 마비됐습니다. 전기가 나가고 수도가 끊겼으며 열차도 멈춰섰습니다. 러시아가 단번에 우크라이나 인프라를 끊어버릴 수도 있지만 일단 차차 고통을 느끼라고 절반만 파괴한 겁니다. 인프라 파괴는 통신망 마비와 에너지 마비가 목표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110에서 330kV 변압기가 손상되면 도시 기능의 모든 게 멈출 수 있습니다. 추위에 전기까지 나가면 사기는 땅에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전기를 끊어버리면 우크라이나는 19세기로 되돌아갑니다. 군대도 운용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러시아가 거느리고 있는 장군은 동장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력 마비는 제너럴 볼트입니다. 또 동장군에 앞서 제너럴 마로즈, 서리 장군도 당도할 예정입니다. 제너럴 볼트, 제너럴 마로즈, 제너럴 윈터는 실제 전쟁 영역으로 가고 있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직 본격적인 전쟁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 역시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의 다음 카드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참수작전이 될 수도 있고 부분 동원령도 발동하지 않은 채 파견 병력을 더 증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특수군사작전의 범위가 가스전, 화력발전소, 변전소 파괴, 원전 폐쇄부터 우크라이나의 운송, 에너지 인프라를 완전 파괴하는 것으로도 확대될 수 있습니다. 어떤 옵션을 모스크바가 취할지는 모르지만 전례 없는 사회 경제적 파국을 불러올 러시아판 충격과 공포 작전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러시아가 핵 단추를 만작거린다는 내러티브를 퍼뜨리고 있지만 핵무기를 쓰지 않아도 충분히 키예프를 석기 시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동장군이 엄습했을 때 난방제로, 얼어붙은 물, 정전, 커넥티비티 마비 사태가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정책 결정의 중심인 키예프를 킨잘 미사일 공격을 가해 숨통을 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모스크바의 강경파 실로비키가 주장하는 바지만 푸틴은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외교에 능숙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실제 게임이 미국 외교의 장난감에 불과한 이유에 대한 가스 공급 여부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일부 압력을 받고 있지만 동원령 선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표는 바로 해방 지역에서의 주민투표입니다. 주민투표 마감 시한은 국가 단결의 날인 11월 4일입니다. 2004년에 처음 도입된 국가 단결의 날은 10월 혁명 기념일을 대체하는 절기입니다. 주민투표를 통해 해당 지역이 러시아에 편입됐는데도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됩니다. 러시아에 있어 우크라이나 분쟁은 실존적 전쟁입니다. 말이 우크라이나 분쟁이지 러시아는 사실 미국 그리고 나토 전체와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목표는 러시아의 통합성을 파괴하고 레짐 체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막대한 천연 자원을 빼앗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거기에 던져진 대포밥일 뿐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